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선교팀 일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페루 선교 일정을 충만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를 맞추어 페루 연합 대송회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페루 연합 대성회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힘과 정성을 다한 선교비로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전국 지교회는 물론이고 해외 지교회와 세계 곳곳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정성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함께 여러 차례의 해외연합 대송회를 치러 왔습니다. 교회적인 큰 시련을 딛고 일어난 후 세계를 향해 본격적으로 내딛었던 첫걸음이 바로 2000년 우간다 연합성회였지요. 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왔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습니다. 복음 전파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 혹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식어버린 가톨릭 국가 등 육적으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나라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선포했지요. 때로는 법적인 제재와 체포의 위협, 또한 테러의 위협도 여러 차례 무릅써야 했고 때로는 성회를 해방하는 갖가지 유언 비어와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들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처럼 매 성회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을 믿음으로 달려온 결과 온 세계 위에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었고 이제는 만민이란 이름이 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루 성회를 명하시면서 이 성회를 2004년에 마지막에 두신 이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2004년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가운데 보내고 영광의 2005년을 충만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성회가 바로 이번 페루 연합 대성회였지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뿌려온 씨앗들을 이제는 수확할 때가 바로 목전에 이르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행해온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과 순종을 보셨기에 이번 페루 성회와 맞물려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번 2004년 페루 연합 대성회가 이제까지의 모든 성회들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고 심어진 저와 본 재단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며 본격적인 열매로 거두기 위한 전환점과 같은 성회였던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뿌려온 씨앗이 얼마나 잘 자랐으며 이제 그 열매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느낄 수 있는 성회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가 이전의 성회들과는 달리 색다른 성회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 선교팀 일행은 성회 일정 동안 순간순간 이 말씀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전의 어떤 성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 하셨지요. 또한 이전 어떤 성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더 큰 여파를 가져온다 하셨고 저를 통해 행해지는 권능의 차원도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험 무대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 권능의 차원에 대해서는 신년 기도 제목 설교에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번 페루 연합 대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루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페루는 15세기까지 남미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고, 페루 국민들은 오늘날도 자신들이 잉카 문명의 후예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잉카 문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또 페루는 우리나라 남한의 한 12배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뛰어난 문명과 영화를 누렸던 잉카 제국은 16세기경 스페인 군대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지요. 그 이후에 소수의 백인들이 상층 계급을 형성하게 되었고, 인구의 대다수인 원주민들은 하층 계급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도 예전에 누리던 풍요와 안정을 되찾지 못한 채 현재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페루의 수도인 리마의 거리만을 볼 때는 우리나라의 1980년대 수준과 비슷한 외관을 갖고 있었지만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한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주민과 혼혈인인 메스티조들은 오랜 가난에 찌들어 있었지요. 비록 국민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가톨릭 국가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통해 들어온 로마 가톨릭과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들의 토착 신앙이 혼합되어 또 다른 형태의 종교를 탄생시킨 것이었지요. 더욱이 기독교인은 통계적으로 5%에서 많이 잡아야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배경이나 기반이 빈약하고 특히 본교회와 직접 연결된 연고도 없는 페루에서 하나님께서는 연합 대성회를 열도록 명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페루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정확한 섭리가 있으셔서 가라 명하신 것이었고, 페루에 가면 그 섭리들을 다 알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순종해 갔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나라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었지요. 오래전 순교자의 핏값을 거두시고자 우리를 보내신 나라도 있었고, 인도를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민을 심히 대적한 이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것도 있었습니다. 독일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타락한 나라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앞으로 예비된 나라도 있고요.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 내년도 2005년도 이제 지나면 2006년도 전반기에 미국 뉴욕에서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성회를 이루는 모든 나라들을 통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음의 최종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섭리와 본재단을 통해 세계를 이루시려는 섭리가 있지만 각각 그 나라만을 향하신 특별한 의미도 있다는 말입니다. 페루 성회 역시 그 나라를 향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약소 민족으로 눌려있던 그들에게 공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성회입니다.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그들에게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변 국가들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것이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재단이 세계를 이루고 마지막 이스라엘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한 하나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우리 선교팀이 페루에 도착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남미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페루를 택하신 이유를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이 유달리 권능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들은 대부분 잉카의 후손들로서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랜 식민지 시절을 거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에 너무나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회 준비를 위해 앞서 페루에 갔던 홍보팀이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돌릴 때면 앞다투어 전도지를 받으려 했고 손수건 기도를 해주면 이를 너무나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인 홍보팀 앞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권능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나 선진국들은 권능을 사모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누구나 권능은 세계 누구나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것뿐이죠. 이번 독일에서 증명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권능을 그들이 눈으로 보니까 독일뿐 아니라 유럽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게는. 그래서 이번에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교회들이 스크린 내 우리 페루 성회를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와달라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계만이 아니라 정계, 재계, 언론의 머리급 등 그 나라 최고위층의 여러 인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우리나라에게는 권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사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또 정권대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인사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시장님이 제가 둘째 날 성회 때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막 전화가 빗발치듯 온대 시청으로. 근데 여하튼 이렇게 열어줘서 감사하다. 나 이렇게 치료받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가 빗발쳐 오고 또 본인이 직접 나가서 물어봤나 봐. 여러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대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권대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시장님이 우리 이렇게 나라에 오셔서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심에 본인이 대신하여 감사드린다고 저에게 감사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페루에 저를 보내시면서 페루 성회가 참으로 색다른 성회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색다른 성회란 어떤 의미일까? 많은 기대와 궁금함 속에서 페루를 향해 떠났지요. 그런데 서울을 출발하여 선교지로 향하는 여정부터가 과연 색다른 체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회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하여 체험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색다른 일들의 연속이었던 근본 페루 성회 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선교팀의 일정은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의 LA 공항을 경유해서 페루의 리마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캐나다를 경유해서 오는 팀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루가 훨씬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고요. 그런데 일정 중에 미국을 경유하다 보니 이로 인해 출장 담당자들이 많은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팀은 미국에 내려서 페루행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겨우 3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또 미국은 다른 유럽 이런 데 가면 그 짐이 다른 나라 가면 거기에서 그냥 짐이 찾지 않고 그냥 이동이 됩니다. 다른 비행기로. 근데 미국은 일단 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고 입국해 그리고 또 출국수에 다시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이 3시간 가지고 우리 60여 명이 이렇게 일정을 하기는 너무 빠듯한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9일 1일 테러 이후 미국의 보안 검색은 날로 심해져 갔고 그 과정도 복잡해서 짐이 많은 우리 선교팀에게는
짧은 3시간 안에 수속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빠듯한 일정이었지요. 전부 무트로 입국 수속하면서 또 손가락 지문 찍지 않습니까? 손가락 눌러서 이렇게 오른손 왼손 다 그 사진 찍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자, 더욱이 60여 명에 이르는 일행, 미국 이민국의 수속을 마치고 입국해서 다시 페루행 비행기를 갈아타는 과정 역시 큰 부담이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입국에 문제가 생기면 선교팀 전체가 지체되기 때문이지요. 특히 금년부터는 미국 입국 수속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현실적으로는 60여 명이 무사히 미국 입국을 거쳐 3시간 만에 페루행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짐이 너무나 수월하게 통과되었고 단 한 사람도 문제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입국 심사할 때 그 짐, 가방이나 짐들을 열어본 일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열어봤어요. 딱 한 사람 가방만 열어봤어요. 더욱이 미국에서는 짐을 검색하면서 특별히 과일이나 채소, 육류 등 음식물에 대한 검색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우리 선교팀의 짐 안에는 음식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신신당부했었거든요. 음식물 가져가지 말라고. 더군다나 과일이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정 가져가려면 캐나다 쪽으로 보내라고. 캐나다 팀으로. 일부러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음식물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고 아예 음식물로 가득 찬 박스를 다른 경로로 붙이려다가 짐을 붙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미국으로 잘못 가져온 경우도 있었죠. 이게 캐나다로 붙여야 할 거를 아니고 그냥 미국으로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음식물 짐이 공동 짐들에 섞여 있어서 모르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만약 음식물들이 세관에 걸리면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곤란을 겪게 되고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심하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선교팀의 짐은 사소한 문제 하나 없이 미국의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는 탐색견이 곳곳에서 끙끙거리면서 짐들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들고 있는 작은 핸드백까지 냄새를 맡아서 팀 탐색견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면 핸드백을 일일이 열어서 엄격하게 조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팀은 그런 거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걔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야 돼요. 짐이 있으면. 근데 냄새가 나면 가서 코를 대고 끙끙거리면 그건 수상한 짐으로 보고 다 열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선교팀 짐에는 그렇게 많은 음식물이 있었음에도 또 과일이 있었음에도 탐색견이 하나도 탐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 코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는 그렇게 개에 의존하는데 훈련 철저히 해서 냄새 잘 맡는 개로 이렇게 의존하는데 개도 그런 냄새를 우리 그 많은 짐들의 냄새 하나도 못 맡았으니 제가 알기로는 짐 검색을 하기 위해 가방 하나 열어본 사람 없이 너무나 수월하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지요. 대략 1시간 만에 60여 명의 입국 심사를 끝나고 짐도 다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입국은 신속하게 통과되었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막상 우리가 타야 하는 페루행 비행기가 3시간 이상 지연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루 현지에 도착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가 예정대로 페루에 도착했으면 현지 시간으로 밤 12시경이 되는데 12시에 한 5분경 10분 전 11시 50분 또는 55분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페루 공항이 매우 혼잡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페루 공항은 현재 독일 사람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어서 세관 검사가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이름이 나 있죠.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독일 이제 거기 공항 책임자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의 성격처럼 원리 원칙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고 정확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인 짐은 물론이고 악기와 방송, 장비 등 많은 짐이 있는 우리 팀이 예정대로 도착했다면
입국 수속을 마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긴장하며 계속 서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줄이 쭉 많이 사람 밀려가지고 쓰기 때문에 거기 못 서서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많은 고가품에 우리는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그 고가품에 대한 돈만큼을 맡겨야 된답니다. 맡기고 그리고 다시 출국할 때 내준답니다. 어떤 때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까다로운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미국 공항에서는 여유 있게 쉴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거기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페루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3시 반경으로서 이때는 우리 비행기만 도착하여 공항도 한산했기에 입국 수속도 신속히 진행될 수가 있었지요.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루 공항은 예외가 없이 원리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VIP 출구를 사용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와 저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외교관들만 사용이 허락되는 VIP 출구를 통해 신속히 나올 수가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팀은 전혀 짐 검사 없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체 짐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페루 공항이 고수하던 원칙을 깨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저와 선교팀을 영접하러 나온 분이 큰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독일 그 공항에 권력이 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 페루 집권 여당의 총재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과 관광부 차관 또 공보관 등을 대동하고 직접 저를 영접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저를 직접 영접하러 나와서 대동하게 되니 공항 안에 다 들어와서 비행기 바로 내리면 거기까지 와서 영접하게 되니 페루 공항 관계자들도 저를 VIP로 대접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짐 검사 없이 세관을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여당 총재 되시는 이분이 공항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단 하나의 짐 검사도 없이 통과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비행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시간에 도착하여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관을 통과했다면 물론 저야 VIP 접대를 받았겠지만 선교팀 일행은 빨리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60명을 다 VIP 대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짐들을 찾아야 되고 저는 이제 저를 수행하는 한 뭐 10몇 명 VIP 대접은 나올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눈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선교팀만 짐 검사 없이 통과시키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겠지요. 그러니 결과를 보았을 때 비행기가 지연되는 것 하나까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손길인 것을 저희는 이처럼 페루 도착부터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해외 선교나 저는 다녀보면 이런 아버지의 섭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왜? 분명히 아버지 좋은 섭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전에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공항에서 이제 다른 이제 제가 박사학위 받을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날씨 일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뭐 안개 이런 걸로 여하튼 좋지 않아 가지고 비행기가 뜨질 못한 겁니다. 제가 타야 할 비행기가 뜨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다른 비행기 이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자리에 이익석 차장이 타고 먼저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다음 날이면 비행기 타고 가서 자고 다음 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으니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수소문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 뭐라고요? 리무진? 네, 리무진 긴 차 이제 리무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리무진을 타고 그까지 가려면 한 7시간 정도 걸렸죠? 7시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7시간을 또 차를 타고 간다는 비행기면 금방 가는데 왜 하나님은 비행기를 탈 수 없게 하시고 리무진을 타고 가게 하셨는가? 도착해서 아버지께 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리무진을 한 7시간 타고 가면서 리무진은 늘 말을 들어봤지만 야 리무진이 이렇게 생겼구나. 참 편하더라고요, 차가. 그리고 그 안에 TV도 있고, 그 당시 우리야 오늘날 좋은 차는 TV 있지만 우리 그때는 없을 때인데 그 차에 TV도 있고 음료수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고 누워서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 몇 사람 타는 사람 다 누워서 갈 수 있고. 그런데 또 어디 누워서 갇힙니까? 말로만 듣던 미국을 참 가는데 그 길을 리무진 타고 가는데 정말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게 넓은 대륙이 쭉 펼쳐져 가는데 차 한 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가 대부분이 차 한 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오랜 길을 달리면서 차들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렇게 도로들이 한산하다. 그만큼 넓은 나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이제 구경하면서 리무진 타고 미국에 그런 거 언제 자동차 타고 그렇게 많은 시간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에 타고 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리무진 타고해서 호텔에 도착하는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훨씬 더 탔겠네요. 밤 11시경에 딱 도착을 하니까 반가운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만민교회 당회장님 목사님이 이제 오십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오신 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침부터 가서 지금 리허설하는 게 내일 박사학위 받을 그 연습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다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몇 층까지 오르고 내리고 계단에서 오르고 내리고 연습하느라고 또 시키고 그 학생들과 전날 연습을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끝나고 오는 길이래요. 들어오는 호텔에 들어오는 거야.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죠. 들어오는 거야. 저는 호텔 도착한 거 딱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 또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또 호텔 바로 입구에서 마주치게 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전 목사님 이렇게 늦게 오시길 천만 다행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리허설 안 해봤는데 내일 박사학위 받고 훈련을 안 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다 끝냈으니까 학생들 같이 끝냈으니까 그냥 탁 눈치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졸업식장에 갔더니 이제 그 몇 층으로 일찍 올라가고 이제 박사관 그리고 저쪽 계단으로 쭉 일렬히 가고 이쪽으로 양쪽에 이게 있으면 양쪽으로 논아 들어가더라고요. 논아 들어가서 착석해. 그래서 저쪽만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줄만 따라 들어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안내해서 앉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게 또 인사말 전체 박사학위 받는 분들의 전체 제가 인사말을 대표로 하게 돼 있어서 인사말을 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죠. 다른 사람 인사말 해도 가만히 있는 거고 박수 좀 쳐주면 잘하는 건데
제가 인사 말할 때는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전부 교수들, 학생들, 온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한참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현지에 있는 분들도 참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닌데 참 하면서 그때 했던 대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하루 종일 그냥 그 학생들과 또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면 그 학교 측에서도 참 민망한 일 아닙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민망하고. 그런데 그런 걸 피하게 해주시느라고 그렇게 역사하신 걸 봐요. 그래서 그때도 또 한 번 감사했고, 그러면서 그 미국 넓구나, 넓긴 넓구나, 평소에 듣던 대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또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비행기가 지원된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수월하게 입국 수속을 마치는 색다른 경험을 한 것이죠. 이게 미국 입국, 또 미국 출국, 다시 페루 입국, 또 페루 출국에서 미국에 다시 입국도 마찬가지였고, 또 출국은 출국은 어렵지 않아요. 가는 사람들이니까 잘 가라고 그냥 쉽게 내보내주는데 입국만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현지 준비위원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님들의 환영을 받았던 환영식 역시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00~400명의 환영 인파가 플랜카드와 포스터를 들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민속춤과 연주, 찬양 등으로 저와 선교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춤추던 사람들이 저와 기도원 원장을 이끌어 드림으로 저희도 함께 그들과 손을 잡고 춤을 추게 되었는데 그런 일도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자, 이번 페루성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날 환영식장에도 텔레비전 채널 5번 또 13번과 그 외 여러 방송과 신문 등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담대히 선포했고 페루 국민들을 성회에 초대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다음날 일간지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었고 또한 TV에 나왔습니다. 페루 성회 현지 언론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는지는 앞으로 차차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30일 화요일에 현지에 도착한 저희 선교팀은 12월 2일 목요일부터 있을 성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의 또 다른 색다른 것은 성회와 별도로 이루어진 현지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최고의 머리급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해외 성회를 치르면서 성회 전에는 별도의 어떤 일정도 잡지를 않았지요. 혼자 방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므로 선교팀 일행조차 만나지 않고 식사도 방에서 합니다. 심지어는 준비위원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언론 인터뷰 해도 일체 거절해 왔습니다. 전에 CNN 어디 또 다른 미국 TV 방송 이런 언론 취재도 인터뷰도 다 지금까지 거절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원칙을 깰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 성회가 색다른 성회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는 도착한 첫날부터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큰 일정들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페루 현 대통령인 똘레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지요. 한 나라에 가서 큰 성회를 이루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과 약속된 만남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저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통령 궁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지요. 처음 약속될 때는 대통령 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영어 통역자, 스페인어 통역자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니만큼 사전에 우리 측 방문자들의 신원을 통보해 주었고 원래는 그 인원만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저와 함께한 일행들이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그쪽에서는 이례적으로 카메라와 비디오 기사를 포함하여 10여 명의 일행을 모두 궁 안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저희 이제 비서팀까지 해서 전부 궁 안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약속된 사람들 이외의 일행들을
신분증조차 요구하지 않고 모두 궁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무슨 검색을 한다든 그런 것도 일체 없이요. 참 우리나라라 뭐 행사장에 대통령이 한다면 행사장도 외교관까지도 막 검색하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몸까지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대통령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는 우리 측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사진과 비디오 촬영까지 모두 허락해 줬습니다. 만남의 대통령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 들어가서 사진까지 비디오까지 촬영하도 허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분들은 못 들으니까 밖에가 있는데 그 위에서 그걸 보고 어디서 왔냐 대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만민 저를 따라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촬영하라고 해가지고 허용이 된 겁니다. 저와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진과 함께 페루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죠. 또 채널 2번 경쟁 있는 그런 TV 거기에도 또 보도가 생방송에 대통령 만남 거기에 또 나와 있고요. 대통령의 첫인상은 업무와 책임 속에서 많은 부담과 권에 눌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저에게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육이 전부가 아니지만 생활에 쫓기다 보면 영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채워주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 성회를 위해 페루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제 만나는 거기에 자리에 앉았을 때 거기 뭡니까 그 의전 담당관이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도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도 대통령과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악수해도 안 됩니다. 악수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야 하는데 악수 청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화한 저하고만 악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먼저 이쪽에서 청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주의사항을 설명하더라고요. 의전 담당이. 그러면서 성회를 위해 페루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들을 여러 차례 했지요. 그런 후에는 마이크를 제 앞으로 옮겨놓고 계속해서 저의 말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전 담당관은 말도 이러이러한 말만 해야 됩니다라고 해요. 인사말도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청와대대로 대통령 만나는데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에게 말할 기회도 안 줬습니다. 그때 30분인지 그 이상을 만나는데도 말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 특별한 이런 여러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 봤습니다. 그 마이크는 제가 바로 대통령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대통령 말은 전체가 들어야 되니까 마이크 하지만 저는 마이크 안 되고 대통령 대화하니까 해도 되는데 말씀을 끝나고 나니까 그 마이크를 제 앞으로 딱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적인 저희 말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페루의 화합과 평화와 발전 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해야만 악수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악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대통령은 저와 함께한 일행들과도 2차례나 악수를 했고 저에게는 3-4번 이상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나오시자 이분이 딱 서서 우리 일행을 하나하나 돌면서 쭉 온탈 돌면서 악수를 다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서 제할 때 악수하고 그걸 앉으시고 또 말씀하고 그 말씀 끝나고 제 축복기도 다 받고 그리고 또 이분이 감사하다고 또 일어나서 제가 선물을 줬죠. 선물은 이제 제 간증 책장 스페인어로 번역된 거 드렸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한 번 돌면서 악수를 또 청하는 거예요. 우리 일행 전부.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3-4번 더 악수를 더 했고요. 그러면서 거듭거듭 감사하다는 이 고백을 하였지요. 제가 페루 대통령과의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 중에 있고
그가 저와의 만남을 통해 잠깐이기는 하지만 영혼의 힘을 얻으며 그의 마음에 고마움이 쌓이는 시간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느낄 수 있었고 영적인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당 총재를 통해 거듭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저희 일행이 페루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당 총재가 공항에 나와 대통령께서 강사님이 페루에 와주신 것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꼭 전해달라 하셨다고 전해왔지요. 또 여당 총재님이 공항에 나오셔서 우리 집 모든 거를 그냥 통과 없이 이렇게 넣어주겠다고 한 거 제가 그건 거절했습니다. 그냥 법이 있는데 나가는 거야 뭐 수월한데 나가는 거 수월하기 때문에 총재님 그냥 우리 이날 법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었습니다. 또한 저와의 만남이 있은 이후 대통령과 페루에 대해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